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슬초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과 많은 정보도 나누고 있지만요.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방향을 잡아가고 중심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저의 생각을 바꾸고 또 저를 결심하게 만들어준 좋은 구절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이고요. 인류 유산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주 멋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현명하게 살아온 1000명의 현자가 전하는 인생의 30가지 지혜라고 해서요. 참 오랜 세월 인생에서 먼저 살아가신 선배님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때는 이랬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게 더 좋았다.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죠.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그 프로젝트에서 뭐라도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음, 이건 자녀 교육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관해서만 말하는 책은 아니고요. 전체 8가지 챕터 중에서 한 장만, 4장만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인생 전반에 관한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인데,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 교육에 먼저 도움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4장 중에서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쪼개진 바위는 다시 붙지 않는다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실제로 쪼개진 바위는 다시 붙지 않죠. 네. 순간 접착제 같은 것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한번 쪼개지고 나면 그 틈새가 원래처럼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음, 성인이 된 자녀와 연락이 끊겨버린 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집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부모와의 인연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이유로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관계가 소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면서 키우는 이 아이들과 소원해지거나 금이 간 상태, 그리고 혹은 인연을 끊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도 그런 결과가 일어날 줄 모르고 했던 행동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어떤 가족이든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생의 현자들을 통해 배웠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에도 지금 아주 순항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가정에도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어, 자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족은 굉장히 사이가 긴밀해요. 가까워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믿고 있는 편이고, 아이들도 불만은 있지만 그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도 언제 어떠한 이유로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요. 관계의 균열을 방지하는 법. 첫째, 균열의 조짐을 초기에 파악하고 진정시켜야 한다. 네, 아마도 균열의 조짐을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지진이 갑자기 시작되지 않죠. 예진이라고 해서요. 지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지진의 기운을 느끼게 만드는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고, 가정 안에서의 가족의 균열의 조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악했으면 빠르게 진정시키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죠. 저는 저희 큰아이와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조짐을 5학년 정도에 느꼈어요. 제가 워낙에 둘째 아이의 치료를 하는 것에 많이 매달리고 큰아이를 소홀히 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선행을 시작하고 저희 아이도 뭔가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고학년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학습을 푸시하면서 동시에 사랑과 애정은 쏟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외로워 보였고 어두워 보였고 아이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역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라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초기에 파악하고 진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6학년 정도까지 그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작을 했어요. 4학년 정도까지 아이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았고요. 네. 우울하고 힘든 아이였어요. 5학년부터 노력을 시작을 했고 6학년 졸업할 때쯤에는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결과 중학교에 되어서는요,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어서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고학년이라고 밀어붙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조짐을 초기에 발견해서 파악하고 진정시켰던 것, 저 스스로는 매우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균열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라. 네, 균열이 발생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 균열이 발생하겠죠. 또, 네, 저의 모든 균열이 끝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세 번째, 불화가 생겼을 때 화해가 필요한 쪽은 부모다. 그러니까 이 균열이 왜 생기냐면요, 인생의 현자들은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식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때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나 딸이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초등 시기, 중등 시기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기대보다 공부를 못할 때, 네. 뭘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요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아이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 생긴 균열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균열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 네일샵을 다니는데요. 네일샵에는 샵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막 20년 이 정도 했던 곳이라서 오래된 단골이 많으세요. 20년째 다니시는 현재 5, 60대 여성분들, 네, 이 많으신데, 5, 60대 여성분들이 네일을 하신다는 거는 그분들이 엄청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교수님, 뭐 의사 선생님, 원장님, 요런 분들인데, 혹은 배우자가 상당히 이렇게 재산이 많으시거나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저희 네일샵에 20년 단골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네일을 하러 갈 때마다 옆자리에 앉은 그러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와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보다 어리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름 네일샵 안에서의 그런 작은 인류 유산 프로젝트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기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정말 뭐 학군지 한복판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 그리고 해외 유학, 그리고 엄청난 회사에 취직해서 잘 나가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났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아이를 들들 볶아서 공부를 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그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안 좋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이들을 결국 원하던 명문대에 입학시켰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없다. 라는 너무나도 속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꼭 기억해라.
쉽게 키워라. 쉽게 키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어 하는, 해 줘야만 되는 압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완벽한 아이를 둔 부모는 없다고 말한다. 그들 역시 자녀 양육을 하며 어려움도 겪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불행한 시기, 뼈아픈 과오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들의 자녀들은 꽤 잘 자라주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가능한 쉽게 키워라. 아동심리학 분야의 선구자인 도널드 위니캇은 모든 부모들에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늘 상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 만족스러운 양육은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열이 워낙 높고 아이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까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양육에 대한 압박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생각과 행동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양육은 할 수 없고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양육을 하고 있는 점이며 내가 지향해야 하는 곳은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만족스러운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어, 저 스스로 만족스러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충분히 훌륭하다라는 점을 새기지 않으면 아이의 어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그리고 나 스스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아이를 탓하게 되고 나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게 육아의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족스러웠는가? 우리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사랑스럽게 성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육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 교육 물론이고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그리고 또 살아가는 인생 모든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남겨주신 책입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